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문에서 한때 가장 핫했던 증조안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증조안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장님 수가 관광객보다 더 많고 아예 관광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 양도,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 문을 닫은 가게가 이미 거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비관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장이 썰렁해졌고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소자본의 천국으로 불리며 청년 창업과 관광의 상징이었던 하문 역시 지금은 전례 없는 침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거리의 상권은 더 이상 시끌벅적하지 않고 식당에는 빈자리가 대부분이며 곳곳에 점포 앞에는 양도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쇼핑몰의 경우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한산해 사실상 운영만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 소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문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관광 소비 중심 도시들이 동시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산로에서 50년 넘게 영업하던 금은방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50년 넘어요. 그것도 금은방이요. 도대체 하문 중산로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 사람 수가 정말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5년에서 2016년쯤 중산로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 줄을 서 있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걸을 때도 이렇게 큰 걸음으로는 절대 못 걸었어요. 중산로는 지난 몇 년간 정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인구 500만 명의 하문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번화하던 만달광장도 지금은 썰렁하고 사람 몇 명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가의 상점들은 양도 중이거나 아예 빈 점포로 남아있어요. 얼마 전 증조안과 중산로에 가봤는데 여전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진미, 해창, 동안 쪽으로 간 걸까요? 올해 오프라인 자영업은 정말 고통의 바다에서 버티는 수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물건 들여오는 비용까지 전부 치명적인데 손님은 거의 없으니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집값 하락이 아니라 빈집이 임대조차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세입자가 나가기도 전에 바로 다음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주인들이 중개업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길가에 직접 서서 세입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고 나오면 바로 달려가 손님을 뺏으려 합니다. 우리 집이 더 싸요. 우리 집이 인테리어가 더 좋아요 하면서요. 심지어 반달 무료, 한 달 무료 조건도 나왔는데 그 대신 계약은 1년이고 마지막 달을 공짜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세를 구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요.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크고 압박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하문을 떠난 게 아닐까요? 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온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하문에서 산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머무는 게 만 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데에는 사실 용기만 있으면 되지만 머무는 데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제가 하문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방세 문제입니다. 하문에서 방 하나를 혼자 사용하려면 최소 1,500위안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찾기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든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대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문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버티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실업 45일째. 아직 잔액은 2,500위안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3위안을 써서 채소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전엔 직장에 다닐 때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니 시간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훨씬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 안 하고 지내면 안 된다. 이러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인생은 고작 3만일 뿐이에요. 하루라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인생은 여전히 길고 지금 이 소중한 여가의 시간도 잘 즐겨야 한다고 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하문은 2선 도시 중에서도 인구 유출이 가장 두드러진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하문에 온 이후 지금까지 쭉 이곳에서 일해왔고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엔 성중촌의 집주인들이 열쇠 하나만 들고 앉아서 월세만 받으면 되는 그야말로 여유롭고 멋진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방이 나가지 않아 월세를 대폭 낮추었는데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한때 북적였던 만달금가도 이제는 절반 이상이 양도합니다라는 팻말을 내걸고 있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인구 증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최근 2년간 계속된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감원에 나서면서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블로거 아방은 하문의 인기가 하락한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하문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시민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면서 여행이 비필수 소비로 밀려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 수요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로는 관광지의 신선함 부족을 꼽았습니다. 고랑서, 증조안, 환도로 등은 하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년간 콘텐츠와 환경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광객에 대한 매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방은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문의 관광 열기가 예전 같지 않게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생활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물론 공식 통계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문에서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은 보통 4,000위안에서 7,000위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섬 안쪽처럼 땅값이 비싼 곳에서 원룸 하나를 구하려면 적어도 1,500위안 이상은 내야 해요. 거기에 식비까지 합치면 월급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아직 교통비, 수도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각종 사회적 비용은 포함도 안 된 상태예요. 블로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주택 가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많은 젊은 층이 결혼을 앞두게 되면 신혼주택을 고민하게 되고 자녀가 성장해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군주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하문 도심 지역의 학군주택 가격이 제곱미터당 5만 위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곱미터당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하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원인으로는 기업 구조 조정과 인원 감축이 늘어난 점을 들었습니다. 잇따른 감원과 고용 불안이 직장인들에게 전례 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문을 떠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블로거는 설명했습니다. 제 절친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문에서는 월급이 10,000위안을 넘는 일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지난 영상에서 하문에 착한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들 하문의 평균 월급은 5,000위안에서 6,000위안 정도라고 하셨어요. 월급 10,000위안을 벌고 싶으면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 안 치고는 정말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마사지나 테라피 같은 일을 해보라면서 기본급만으로도 월 10,000위안이 넘는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죄송한데요. 저도 돈은 벌고 싶지만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 부적절한 일은 제발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미 온 이상 하문에서 한 번은 더 찾아보고 저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보려고요. 지금은 일단 살 집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틀째 호텔에 묵고 있는데 하룻밤에 100위안이 넘어서 진짜 너무 아깝고 속이 쓰려요. 이곳은 제가 하문 해창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월세는 600위안이고요. 비록 방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개별 주방, 화장실, 발코니도 딸려 있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꽤 마음이 편해요. 다만 조금 외진 곳이라 장보기는 불편하지만 직장과 가까워서 전기자전거로 3분에서 5분이면 도착해요.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은 약 8,000위안 정도예요. 월급이 높지는 않고 일도 절대 가볍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지게차를 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하루 만보 이상 걷는 날도 많고 거의 쉬는 날도 없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힘들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를 꽉 물고 버텨야죠. 요즘 하문의 현실은요. 말로 들으면 솔직히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문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니 감봉이니 흡수통합이니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적자거나 파산 직전에서 간신히 숨만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는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이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랑 남편 하문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괜찮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은 요즘 허거 한 끼도 마음 놓고 못 먹어. 한 달에 5,000위안, 대출금이 너무 부담돼서 숨이 막힐 지경이야.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월급은 오르기는커녕 계속 깎이기만 하고 그 와중에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늘 불안한 상태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싶어도 요즘은 매일같이 시세가 내려가고 있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하문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 지금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살 주된 세대인 젊은이들이 정말 돈이 없어요. 월급이 7,000위안에서 8,000위안까지인데 수백만 위안짜리 대출을 안고 월 할부금을 갚다 보면 밥 먹을 돈도 없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집을 사겠어요? 둘째, 생활비 자체가 너무 높아요. 돈이 도무지 모자랍니다. 배달 음식, 인간관계, 경조사 비용 같은 것만 해도 월급이 10,000위안이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겠어요?
블로거는 여기에 더해 주택 가격에 대한 신뢰가 이미 크게 무너졌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집을 사면 내일 바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이른바 호구, 즉 뒤처리하는 부추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설령 자금 여력이 있더라도 선뜻 매수에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블로거는 전했습니다. 요즘 하문의 상황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울 정도예요. 하문에 사람이 점점 줄고 있는데 다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은 정말 많이 문을 닫았고 솔직히 마음이 꽤 불안해요. 예전엔 버스를 타면 늘 꽉 찼는데 지금은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차량 통행량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느낌이에요. 섬 도심권에서 일하던 제 친구 몇 명은요. 예전엔 다들 꽤 괜찮은 직장 다녔어요. 규모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1만 위안 이상 받고 5대 보험과 주택공적금도 꼬박꼬박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들 해고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직장 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고요. 어떤 친구는 지금은 디디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운전하는 거예요. 2023년에는 그나마 한 달에 1만 위안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업으로 해도 5천 위안부터 6천 위안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대출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실업 사태가 올 것이라고들 하고 내년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예 구하지 못할 거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고용 상황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고생해서 돈 벌 기회조차 없다는 수준이에요. 요즘은 배달 주문하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월급이라도 제때 나오고 있다면 그냥 참고 계속 다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올해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을 미루더니 지금은 아예 실직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받는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요즘 하문 사람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문의 인구가 535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도심이든 외곽이든 거리가 한산하고 모든 업종이 어렵기만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실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하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옮기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들 걱정이 가득해요. 거리에 즐비한 상가들이 전부 임대나 양도 표시가 붙어 있는데 임대도 잘 안 되고 양도도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블로거는 또 하나의 변화로 소비 전반에 직접적인 하향 조정을 지적했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보면 여전히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글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현장을 가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문섬 안의 만달금가는 이미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이고 섬 밖의 행림만달 역시 주말에도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나마 눈에 띄는 방문객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정도로 잠시 산책 삼아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전과 같은 소비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블로거는 전했습니다. 1995년생, 31살, 실직 상태로 현재 일이 없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나요? 사실은요, 소비를 극한으로 줄이며 살고 있어요. 저는 하문 외곽의 성중촌에 살고 있고 배달 음식은 거의 시켜 먹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장도 단체 구매 플랫폼에서 가격 비교해서 가장 싼 것만 고르거나 시장 문 닫기 직전에 가서 할인 채소를 사요. 휴대전화 요금제는 8위안짜리 번호, 유지용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어차피 절 찾는 사람도 없고요. 한 달 29위안짜리 데이터 요금제가 가장 큰 지출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월세방에만 있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외출도 거의 안 해서 지출이 정말 거의 없어요. 가족 부양도 없고 집이나 차 대출도 없어서 오히려 요즘이 더 가볍고 여유롭게 느껴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